회의장을 뒤흔든 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은 앉아있어라 발언의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검찰개혁 공청회를 논의하려던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오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 초선 의원을 비하하는 이 발언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을 논의하려던 회의장은 한순간에 고성이 오가는 충돌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발단은 국민의힘 오선 의원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 옹호부터 사과하라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흥분하며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뜻밖의 초선 비하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과를 권유했지만 나 의원은 이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내란 옹호자에 준하는 인사가 법사위 간사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수사 기소권 분리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검찰개혁 논의의 장이 초선 비하 논란으로 얼룩진 국회 법사위. 앞으로의 논의는 과연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김건희 씨에게 건네진 1억 원대의 귀금속, 그리고 뒤따른 인사청탁 의혹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 원어치 귀금속을 줬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청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오른 의혹을 받는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휠체어에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그는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 고가의 귀금속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그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이 회장 측의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반환하기 전후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반환 직후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로 불려간 이유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성근 전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그의 상사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선물인지 권력형 청탁의 실체인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억 원 목걸이와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로비의 증거일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월북으로 발표됐던 사건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고발 그 배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5년 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살됐던 사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 사건을 들여다본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스스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 고발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으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사건.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정부는 월북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고 국정원은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국정원 감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후 서훈, 박지원 전 원장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삭제됐다고 알려졌던 특수첩보와 보고서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집단 조작이 드러났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성금 의혹,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내부적으로 문건화하고 법적 조치를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오는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은폐와 조작,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지시까지 서해 공무원 사건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단독 범행으로 서둘러 종결됐지만 뒤늦게 드러난 정황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피습을 당했던 사건은 테러가 아닌 살인 미수로 서둘러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당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그는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66세 김진성 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의 대응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현장을 곧바로 물청소하고 이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까지 폐기물 업체에 버린 겁니다. 또 공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경찰은 불과 8일 만에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테러가 아닌 단순 살인 미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테러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내부에선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보고서까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은 친윤계 검사 출신 김상민 전 특보. 그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거론되며 현재 별도의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살인 미수로 덮였던 사건 사실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은폐였던 걸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이재명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목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 그 이름은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튜버 전한길 씨로부터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직권 면직이 검토되고 있음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출마 여부를 묻는 국회 질문에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발단은 유튜버 전한길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대구시장은 이진숙이다라는 말이 퍼지며 정치권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한길 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압니다라고 답했고 출마 여부를 묻자 임기를 마치면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받은 인사가 출마설까지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대구 정치를 위해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을 적극 비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거부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됩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정치행보 논란에 휘말린 이진숙 위원장.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